두 번째 주제, 금리 조절과 물가의 관계예요. 단순히 그냥 뭐 금리가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금리 올려가지고 조절한다고 하네? 그래? 그런가 보다가 해서 끝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금리를 조절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조절하지? 라는 그런 걸 항상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경제학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한번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딱 두 가지 차트만 보여드릴 거예요. 필립스 곡선이랑 서플라이 디맨드 딱 두 개만 할 겁니다. 딴 거 안 할 거예요.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모두 이제 거시경제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앙은행이 통제하고자 하는 주요 지표에 해당하는 게 사실 둘 다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뭐 최대 고용,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 여기에 관심 있는 게 뭐 중앙은행이고, 중앙은행은 항상 하는 게 그냥 시속 게임이에요. 물가랑 실업률, 물가랑 노동시장, 이것만 맞추는 거예요. 주구장창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걔네들이 하는 일이 되게 많아 보이죠. 발표한 지표들이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결국 그 모든 지표들은요, 딱 하나의 일만 합니다. 한쪽은 물가, 한쪽은 실업, 노동, 요거만 맞추는 거예요, 밸런스를. 근데 이 밸런스도 각각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 밸런스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경제나 아니면 이 금융의 참된 재미라고 할까? 경제학에서 이런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반대한다는 걸 보통 표현하기 위해서 필립스 곡선이라는 걸 해요. 이 곡선도 되게 쉬워요. 가로축을 실업률로 보는 거예요. 가로축을 실업률로 보고, 세로축을 물가 상승률을 보는 겁니다. 곡선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필립스 곡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필립스 곡선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일원화시키냐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증가한다. 물가 상승률이 증가하게 되면은 임금과 급여의 상승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임금과 급여가 올라가니까 내가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이 감소하죠. 왜냐면 다 임금 잘 주고 다 급여 잘 주니까. 예전에는 뭐 급여가 다 낮을 때는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데가 어디지? 라는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급여가 올라가면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연봉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이 감소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빨리 뭔가 이제 직업을 찾아가겠죠, 사람들이. 예전에는 너무 이제 급여를 많이 안 주니까 내가 10시간 동안 일해가지고 저 받아야 돼. 좀만 더 주지. 한 10%만 더 주면 내가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재는 거야. A 업체, B 업체를 재다가 연봉을 좀 더 많이 주는 쪽으로 하게 되죠. 근데 다 같이 연봉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내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기업이 이 정도만 주면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주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의 상황이죠. 이거 플로우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제가 플로우대로 그냥 되게 상세하게 한번 이제 적어본 거니까 이걸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물가가 상승률이 증가하면은 임금과 급여도 같이 증가하죠. 그러면서 직업 탐색에 대한 시간이 감소를 하죠. 빨빨빨 직업을 찾게 되죠. 이에 따라서 실업률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실업률 괜찮죠? 노동시장 괜찮죠? 굉장히 강력하죠? 파월이 지금 이거 믿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업 필요 구직자 수가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다? 원래는 기업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구직자도 막 굉장히 많이 기업을 필요로 하죠. 근데 이게 빨리 실업률이 감소하고 빨리빨리 직장을 찾아가다 보면은 기업이 필요로 한 구직자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구직자도 기업을 필요한 숫자가 줄어들게 돼요. 다 줄어들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직업 탐색을 슬슬 하는 시간이 조금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게 되는 경우는, 이게 좀 늘어지게 되는 경우는 적절한 수준에서 끊어주지 못하면은 이게 이렇게 확 넘어가는 거예요. 위에는 분명히 직업에 대한 탐색 시간이 감소했지만 나중에 이게 좀 늘어지게 되고 오래되는 경우에는 기업 필요 구직자 수가 감소하면서 직업의 어떤 이제 탐색 시간이 다시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점점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이 사이에서 이거를 컨트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은 실업률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소비 주체 하는 화폐력이 감소하죠. 무슨 얘기다? 실업률이 증가하면 내가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나와서 돈을 써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다? 소비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준이 사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 딱 요 시점인 거예요. 요 시점. 여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아직까지 소비가 안 죽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현재 지금 연준이 여기서 컨트롤은 되게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제쯤 끊어가지고 언제쯤 피벗을 하고 언제쯤 전략을 바꿔줄지는 연준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할 일이지만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늘어지고 전략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는
다시 직업 탐색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소비를 안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적정 수준만 맞춰주게 되면요. 물가 상승률도 감소를 하게 되는 어떤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경제학은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적절한 수준, 항상 이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균형 가격, 밸런스가 사실 경제학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해당 업종에 맞는, 또는 아니면 해당 어떤 직종에 맞는 이런 밸런스가 사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균형점이라는 게 정말 많아가지고 다 다르고 그 균형점의 평균을 찾아가지고 항상 연주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은 건데 어쨌든 이런 어떤 플로우가 있다. 이게 사실 필립스 곡선의 이유예요. 물론 필립스 곡선에 한계도 있어요. 1970년도에 오일파동이 있었을 때, 오일파동이 있었을 때는 필립스 곡선이 성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총 공급 곡선이 이제 감소를 하면서 이제 GDP 감소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에만 필립스 곡선이 이제 좀 이제 성립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때는 뭐 실업률이랑 물가 상승률이 다 높은 시기였기 때문에 뭐 그때는 항시가 아니고 단기적으로만 성립하는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게 필립스 곡선의 한계입니다. 물가 상승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가 상승이 하는 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물가 상승이 뭘 의미할까? 보통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갔다고 하면은 저도 사실 뭐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보통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할 때는 물가, 물건의 가격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000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이해하는 게 나중에 훨씬 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물 한 통을 1,000원에 사잖아요. 이 1,000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2,000원이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2,000원이 되면은 사실 물은 똑같아요. 원래는 1,000원짜리였는데 똑같은 물이 2,000원으로 바뀌니까 사실 이 물의 가치가 바뀐 건 아니에요. 뭡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1,000원이라는 거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물은 똑같은데 이게 1,000원을 주고 사다가 2,000원으로 주는 건 오히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1,000원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물을 이제 반밖에 못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단 일반적으로 이 돈의 가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잘 보세요. 최근에 코로나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일단 지금 딴 생각할 거 없어.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부양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돈이 많게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찍어요. 돈을 막 찍어가지고 그 시장에 풉니다. 그러면은 원래 시장에 돈이 100개 있었다고 했는데 원래 시장에 돈이 100개 있을 때 물 한 통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을 풀어가지고 원래 100개 있었던 돈이 200개가 됐어요. 근데 물은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의 가격이 떨어질까요? 아니죠. 가격이 올라가죠. 왜냐면은 100개 있을 때 1,000원이었는데 200개가 되면은 당연히 물건은 똑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는 바뀐 게 없으니까 이걸 사려면은 당연히 돈을 2배를 내야 되죠. 그게 물가 상승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적으로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또 경작가 출신들 자다 일어나서 또 그릴 수 있는 곡선 하나 그리고 가야죠. 수요공급 곡선 그려봐. 아, 수요공급 곡선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X 그리고 이건 S고 D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S는 서플라이고, 그죠? PPLY 그리고 이 디맨드 이거는 MAND. 디맨드죠? 그냥 악필 그냥 봐주십시오. 또 디맨드 서플라이예요. 이렇게 그리죠.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은 모든 경제는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정말 철저하게 이제 맞춰갑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가격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을 생산을 줄이는 거죠. 각 기업은 이제 시장에 공급하는 걸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 공급이 좀 줄어드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SK하이닉스랑 인텔을 열심히 줄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안 줄일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가 탑1인데 반도체 생산을 계속 때려버리니까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거지. 그것도 서플라이 디맨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금리와 물가를 제가 진짜 아주 단순하고 한 방에 그냥 좀 이해되실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아마 이 내용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다?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은행이 돈만 넣어놔도 이자를 많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행 이자가 한 20% 된다 보세요. 은행 적금 이자가 한 20% 된다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주식 하시겠어요? 은행에서 만약 20% 이자를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달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은행에 다 때려 넣겠죠. 아니 1년에 20% 이자 주는데 한 3, 4년만 굴려도 야 더블인데 누가 뭐하러 그걸 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구입하려는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와 함께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게 증가해요. 금융상품 구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적금을 가입하는 거나 아니면 펀드를 가입하는 거나 뭐 어떤 상품을 이제 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되게 쉽게 그냥 은행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은행에 많이 돈을 넣어놔요. 적금 많이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은행들 지금 실적 장난 아닌 이유가 왜겠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금융상품, 금리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자를 많이 주니까 아니, 나 굳이 지금 쓸데없는 거 안 사고 은행 이자놀이나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안 사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은행의 어떤 이제 적금 상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는 거죠. 이자율을 많이 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밖에 돌아야 되는데 안 도니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소비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아무도 안 살라고 해. 아무도 안 살라고 해.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경계선을 딱 넘어가게 되면은 기업들이 막 생산을 했어. 근데 수요가 안 따라와. 사람들이 안 사. 그러면 당연히 널리고 널렸잖아요.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뭐예요? 다이아몬드랑 길거리의 돌멩이가 가치가 왜 차이가 나요? 돌멩이는 그냥 널렸으니까 싼 거고. 다이아몬드가 일반 돌보다 숫자가 적고 희소성이 더 높으니까 가격이 높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너무 널렸어. 널리면 당연히 그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 플로우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니까 외우셔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두 번째 주제 내용 마치겠습니다.